여러분, 우리 회사가 랜섬웨어에 걸리면 도대체 얼마를 잃는지 혹시 숫자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보안팀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위험도 높음, 위험도 매우 높음.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색깔이 아니라 돈을 물어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안 위험을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코노믹 리스크 퀀티피케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회사의 보안 투자를 숫자로 설명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방식을 볼게요. 랜섬웨어는 발생 가능성 높음, 영향도 매우 높음이라서 크리티컬로 표시됩니다. 데이터 유출이나 디도스, 내부자 위협, 피싱도 전부 하이 등급으로 분류되고요. 이런 히트맵은 보안팀 내부에서는 유용해요.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 한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최고 재무책임자나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묻는 순간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잃을 수 있는데? 이 질문 앞에서 히트맵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방금 그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래서 랜섬웨어 위험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잃을 수 있는데? 이건 이 사회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히트맵만으로는 절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색깔이 아니라 금액과 확률로 나와야 하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새로운 접근법이 시작됩니다. 그럼 보안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돈으로 바뀌는지 6단계로 살펴볼게요. 먼저 위협이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같은 거요. 그 다음은 발생 가능성입니다. 이 공격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죠. 그 다음은 취약점과 노출도입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뚫리기 쉬운가를 봅니다. 그 다음은 비즈니스 임팩트입니다. 공격이 성공하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은 파이낸셜 임팩트, 즉 그 영향이 돈으로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회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최종 경제적 위험이 나옵니다. 랜섬웨어 한 건이 터지면 손실이 3단계로 퍼져요. 첫 번째는 직접적 손실이에요. 시스템 복구 비용, IT 인력 투입, 포렌식 비용, 데이터 복구 비용 같은 거요. 두 번째는 간접적 손실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주문이 지연되고 매출이 줄고 고객이 떠나고 공급망까지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 손실이에요.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지고 계약이 끊기고 보험료가 오르고 규제기관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버 하나 복구하는 비용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랜섬웨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연간 10%라고 하고요. 한 번 터졌을 때 평균 손실이 20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 둘을 곱하면 연간 기대 손실은 2억 원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랜섬웨어 위험으로 인한 연간 기대 손실은 약 2억 원입니다. 이게 그냥 위험도가 하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경영진에게 훨씬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이 계산에는 3가지 핵심 지표가 있어요. 첫 번째 SLE, 사고 한 건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손실이에요. 두 번째 ARO, 연간 사고 발생 빈도나 확률입니다. 세 번째 ALE, 연간 예상 손실이고요. SLE에 ARO를 곱하면 바로 ALE가 나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정량화의 기본은 끝난 거예요. 저희 구름다리 보안이 쓰는 TVI 모델을 여기에 연결해 볼게요. T는 스렛, 즉 위협이 활동성이고요. V는 벌너러빌러티, 취약점 노출도입니다. I는 임팩트 발생했을 때 영향의 규모예요. 이 중에서 T와 V를 곱하면 ARO, 그러니까 연간 발생 빈도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고요. I는 SLE, 한 번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즉 저희가 늘 써온 TVI 분석이 그대로 금액 계산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손실은 딱 한 숫자로 안 끝나요. 경미한 경우부터 극단적인 경우까지 다양한 분포를 가집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평균은 8억 원, 상위 10% 구간은 25억 원, 상위 5% 구간은 40억 원, 최악에 가까운 상위 1% 구간은 무려 100억 원까지 갑니다. 이러면 경영진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감당해야 할 손실 규모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투자 의사결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EDR 강화에 3억 원을 쓰면 연간 2억 원의 위험이 줄고요. MFA 확대에 1억 원을 쓰면 연간 4억 원의 위험이 줄어요.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8억 원을 쓰면 연간 5억 원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숫자만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투자한 돈 대비 줄어드는 위험을 비교해보면 MFA 확대가 압도적으로 효율이 높습니다. 히트맵으로는 절대 안 보이던 그림이죠. 정리해볼게요. 히트맵은 무엇이 위험한가를 묻고 이코노믹 리스크 퀀티피케이션은 얼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히트맵은 로우, 미디엄, 하이로 표현하고 이쪽은 실제 금액과 확률 분포로 표현합니다. 히트맵의 주요 사용자는 보안팀이지만
이쪽은 최고 경영자와 최고 재무책임자 그리고 이사회까지 함께 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크리티컬 취약점이 15개 있습니다 라는 말 대신 2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손실을 5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CISO의 질문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물었다면 지금은 어떤 위험이 재무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큰 경제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정리하자면 리스크 히트맵이 위험의 위치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도구라면 이코노믹 리스크 퀀티피케이션은 그 위험을 금전적 손실과 투자 의사결정으로 연결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